네, 키안이 되는 지름길 2018 기아 자동차 온라인 채용 설명회 시크릿 K 라이브 벌써 3부네요. 3부에서는 지속 경영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마지막 시간인 지속 경영 부분에 대해서 친절히 설명해 주실 우리 또 선배님들 네 분을 모셔봤습니다. 지금 회사 잘릴 각오하고 여러분들께 꿀팁 드린다고 하니까요. 네, 적극적으로 질문해 주세요. 네 분 차례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차량지능화 사업부 카클라우드 개발 1팀의 이준 대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업전략실 경영전략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엄소영 대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경본부 원가기획팀 곽유수 대리입니다. 재경본부의 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영지원본부 인사지원팀 주원중 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를 해주셨는데요. 1, 2부에 이어서 미래의 키안이 되실 우리 취업준비생 여러분들께 그동안 많이 해주신 또 질문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이제 또 다시 시작을 할 건데 광호 씨 어떤 질문을 해볼까요? 네, 사전에 워낙 많은 질문들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그 중에 고르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네, 정말 어려웠는데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뽑은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려볼게요.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역량을 제외하고 개발에 필요한 전공 지식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일단 컴퓨터 공학과를 전공하시는 분께서 좀 질문해 주신 것 같고요. 네. 일단 저희가 IT 분야이기 때문에 일단은 학교에서 배우는 컴퓨터 공학 관련된 지식이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은 되지만 지금 딱 생각나는 세 가지를 꼽자면 운영체제라고 하는 과목하고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네트워크라는 좀 과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운영체제라는 과목은 저희가 어떠한 조직에 뭔가 잘 적응을 하려고 한다면 그 조직의 구성원을 잘 알고 조직의 문화를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모든 게 운영체제에서 동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체제를 잘 알고 있으면 아주 훌륭한 프로그래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좀 빅데이터라는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가 반드시 중요하고 또 요즘은 시스템이 혼자서는 동작할 수는 없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호 동작을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수업을 학습을 하면 아주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정말 어려운 질문 했던 것 같은데요. 네, 벌써 정신이 혼미합니다. 네. 다음 질문은 기업 전략실에서 하는 업무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라는 것인데요. 좀 구체적으로는 어떤 팀이 있고 팀별로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밥 잘 사주는 선배가 되겠다고 약속한 엄소영 대리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전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아마 약간은 좀 모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기업 전략실은 크게 6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경영전략팀은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또 점검하는 업무가 가장 큰 업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사내 현안들을 두루 살펴보고 또 조정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신사업을 발굴하고 성장 동력을 또 찾는 성장 전략팀이라는 팀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회공헌이나 지속가능 경영을 추진하는 CSR 경영팀, 그리고 전사 투자 업무를 계획하고 수립하는 투자관리팀, 그리고 중장기 상품 계획을 고민하는 상품 경영팀과 마지막으로 글로벌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글로벌 전략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략이랑 기획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오시면은 각자 많은 그 기아차의 프로세스를 담당하고 또 그거에 맞는 전략을 고민하는 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회사 전체적으로 중장기 계획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보통 내가 생각했던 업무랑 그다음에 실제 업무의 차이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제가 드려야 할 것 같은데 회사를 지원할 당시 예상했던 직무의 특성과 실제 입사 후의 직무 경험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이거는 주원중님께서 친절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원할 당시에도 인사로 지원했고 배치도 인사 쪽으로 받았는데 그냥 단순히 취업 전에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사람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을 내부 고객으로 삼아서 그런 관련된 일을 한다든지 또 사업이 잘 영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반 업무들을 할 거다. 이 정도 큰 방향성 정도만 생각했는데 실제 큰 그림은 일치합니다. 근데 와 보면
아무래도 다루는 업무의 스코프이 굉장히 넓고 그 업무의 스코프이 넓은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분절적이고 세분화된 것들이 많아서 네, 뭐 차이는 조금 있지만 유사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하고 있는 온라인 채용 설명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렇게 현업에 계시는 선배님들에게 직접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건데요. 네, 저희도 기아자동차 입사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고민 끝에 네, 이렇게 열심히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만큼 우리 미래의 키안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겠습니다. 입사 전 이건 꼭 알고 오길 바라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재경본부 기준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경계 분들이 많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경계라고 해서 이제 회계관리, 원가 회계, 관리 회계를 모두 다 안 들으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재경본부에서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는 회계가 가장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 원리, 중급 회계, 관리 회계 정도는 반드시 듣고 오신다면 업무에 적응을 훨씬 빨리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질문은 경영지원 부문에 입사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질문인데요. 경영지원 직무만이 가지는 장점 그리고 단점은 무엇인가요? 허심탄회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장점이라고 하면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 스코프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사업을 좀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보는 시각이 생깁니다. 또 그 업무들이 다 현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알아야 하거든요. 그러면서 사업에 대한 이해를 전반적으로 좀 높여갈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좀 총합적인 사고나 문제 해결 능력이 많이 좀 증진된다. 네. 아무래도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단점은 사람하고 관련된 일을 좀 하다 보니까 그 사람에서 오는 스트레스 이런 게 좀 그래도 좀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시는지 또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뭐 저는 지금 이제 인사 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기초적으로 이제 대민 약간 업무들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전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가장 안타까울 때는 뭐 직원들이 원하는 부분을 저희가 100% 채워드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 뭐 제 재량이나 뭐 역량을 동원한다고 해도 해결을 해드릴 수 없을 때, 그런 데에서 이제 뭐 약간 왜 이런 것이 안 되냐, 좀 더 해결해 줄 수 없냐 이럴 때 약간 느끼는 괴리감, 이런 것들이 좀 사람 스트레스하고 연관이 좀 되어 네. 있죠. 네. 마음만큼은 뭐 다 해드리고 싶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제약 네네.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스트레스를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질문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전략기획 직무에 지원할 시 어떤 부서 혹은 본부에서 일을 하게 되는지 궁금해하세요. 전략기획 직무로 지원을 하시면 제가 속해 있는 기업 전략실에서 일하게 되실 가능성이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지금 기업 전략실의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전사 전략을 좀 수립하고 점검하고 또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그런 경영 전략 업무와 그리고 투자나 상품을 좀 최적화하고 앞으로 글로벌 생산 자체도 어떤 식으로 운영하면 될지 고민하는 전략 추진 업무로 크게 나눠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사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는 업무 외에도 경영층의 의사결정을 보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서 전달하는 업무가 가장 메인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사전 질문이 남았는데요. 네. 기아자동차는 차량 진흥화에 어느 기술 단계까지 와 있고 현재 어떤 사업을 구상 중인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사실 다 대답해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네. 일단 뭐 어떤 사업을 구상 중이냐는 거에 대한 대답은 뭐 약간 이제 대외비성이 많기 때문에 뭐 쉽게 대답할 수는 어렵고요. 일단은 어느 기술까지 와 있냐라고는 질문이 많이 주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차량을 제어할 수 있는 유보 서비스라든지 집에서 그 스마트 스피커를 통해서 차량을 시동을 걸고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홈투카 서비스라든지 네, 뭐 이런 대표적인 서비스들이 있고요. 앞으로 뭐 더 다양한 뭐 AI 같은 신기술을 적용해서 더 고객에게 더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 함께 해주고 계신 많은 취업준비생분들이 바로바로 올려주시는 Q&A, 라이브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올라온 질문 중에요. 차량진흥화, IT 부문의 빅데이터 분석도 포함이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저희 차량진흥화 사업부는 빅데이터 부분하고 클라우드 부분 그리고 커넥티드카 서비스를 개발하는 서비스 개발 부분 총 3개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분석가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 지원하시면 빅데이터 부분에서 근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질문은 광우 씨가 한번. 네. 기획 업무는 영어를 잘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네. 엄소영 대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지고 계신 준비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영어뿐만 아니라 직무 능력 자체도 사실 준비해서 모든 게 다 완벽히 준비돼서 입사하는 지원자는 없을 것 같고요. 기획 업무가 기아 자동차 전 부문에 기획 업무 기능이 있지만 본사 전략 기획 업무 같은 경우는 영어가 굉장히 능숙한 분을 찾는다기보다는 사내 많은 부문과 의사소통할 때 문제가 없는 정도라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영어의 수준보다는 얼마나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하고 또 본인의 생각을 잘 전달하고 협업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은 인사 쪽 지원하고 싶은데 입사 전 가장 중점을 두고 준비한 점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주변 이제 후배들이나 친구들한테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네. 특정 역량을 꼽기에는 사실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이제 인사에서 일하기 위해서 제가 가장 함양해야 될 가치가 어떤 것인가 이런 걸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는 이제 제 스스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고객 지향성이라는 가치였는데 그러면 이 가치를 내가 삶에서 어떻게 경험해보고 나중에 이야기로 풀어낼 건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제가 실제 좀 자기소개서나 나중에 면접에서 적어내기도 했었고요. 네, 상당히 가식적인 답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히 도움될 부분도 많다고 보고요. 다음은 재경 쪽으로 한번 질문해 주실까요? 네. 재경 업무는 자격증이 많이 중요한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네,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자격증 자체는 많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회계나 재무 관리에 대한 지식만 있다면 저희 회사에서 일하는 것들이 엄청나게 깊이 있는 지식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회사에 맞는 재무관리 회계 이런 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식만 가지고 계시다면 회사 와서 충분히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각 분야별로 어떤 역량이 필요할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면 한 엄소영 분씩, 대리님부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 업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아니면 나의 직감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꼭 해야 된다라고 밀고 나간다기보다는 사내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하면 최적화된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그런 저희의 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하면서 느낀 점은 사내에 흩어져 있는 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잘 분석하고 그걸 유의미한 정보와 그리고 인사이트로 변환할 수 있는 그런 분석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조금씩 함양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좀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가 좀 있으시다면 기획 업무에 적합한 그런 인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준 대리님. 네, 일단 저희는 차량진흥화 사업부라는 이름처럼 뭔가 IT 기술을 접목하여 차량을 좀 더 똑똑하게 스마트하게 만드는 기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IT에 대한 좀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IT 기술을 차량에 접목하다 보니까 IT인으로서 차량에 대한 지식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열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량진흥화에서 커넥티드 카 서비스 부문에 IoT 기술이 많이 활용되냐는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답변이 되셨을 것 같네요. 네, 다음으로 재경 쪽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아무래도 숫자를 다루는 조직이기 때문에 꼼꼼함은 가장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것 같고 그거는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이고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분석력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저희가 어떠한 수익성에 대해서 숫자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저희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원가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될지 그런 논리적인 프로세스도 중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꼼꼼함을 넘어서서 논리적인 분석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뭐 꼼꼼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경영지원 부문의 선배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문제 해결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인사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예측 가능한 형태로 발생하기도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형태로 발생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 그때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를 굉장히 빨리 캐치해서 또 문제의 본질이 뭔지 확실히 집어서 적절한 대안을 빠르게 제시하는 것 이게 인사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인사와 노무 직무의 차이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실 이게 회사마다 약간 구분 짓는 게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 회사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쉽게 말해서 인사는 약간 직원들 위주의 창구라고 보시면 되고 노무는 이제 그 노동조합 위주의 창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하는 방식에도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이래서 같이 문제 해결을 한다 이러면 인사는 조금 더 원칙과 룰에 기반해서 이제 좀 장기적인 관점,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간다고 하면 노무는 그것보다는 이제 현실에 좀 기반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컨틴전시하게 풀어가는지 이쪽에 좀 더 집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되게 잘 설명을 네. 해주셨고요. 이왕 말 나온 김에 인사 부문에는 어떤 직무들이 있는지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에 굉장히 다양한 뭐 업무들이 있는데 직무들이 있는데 저희 이제 교육이랑 이제 저희 뭐 흔히 말하는 이제 HRM이랑 HRD랑 좀 분리해서 저는 HRM 쪽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회사 기준으로 하면 뭐 저희 팀에서는 이제 급여나 근태 그리고 뭐 성과 평가 이런 것과 관련된 업무 섹션이 하나가 있고 이제 직원들을 뭐 승진시키고 배치시키고 조직 운영을 하는 또 업무가 하나 있고 또 지금 저기 사회 보시는 광우 씨처럼 채용 업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해외 주재원들 그리고 해외 사업장에 관련된 업무라는 해외 인사팀 그리고 직원들이 어떤 제도를 필요로 하는지 직원들에게 어떤 조직 문화를 만들어줘야 하는지 고민하는 인사 제도 업무 한 이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계속 괴롭히는 것 같아서 약간 죄송하긴 한데요. 공장에 있는 경영지원 직무와 어떤 본사에 있는 경영지원 직무의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본질은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공장에 있는 이제 인사팀 같은 경우가 조금 더 현업 단계 직접 맞닿아 있는 분들을 위한 업무들을 많이 하고 저희는 그것보다는 좀 더 그 총괄적인 업무 그리고 기획 성향이 강한 업무 물론 이제 본사에서도 실무를 처리하기는 하는데 그런 실무 성격보다는 약간 기획성이 강한 업무를 좀 더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같은 질문인데 공장 이제 재경 부문을 넘어가서 공장 재경 부문이랑 본사 재경 부문이랑 분위기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하세요. 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군대도 대대장님이 옆에 계시면 상대적으로 분위기가 무겁잖아요. 네. 본사도 이제 여러 임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건 있으나 그렇다고 막 무겁고 막 심하게 무겁고 그런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분위기는 무겁지만 하는 업무는 본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의 기본이 공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장에서의 경험을 추천하고 있고 저 또한 공장을 되게 가고 싶었는데 자리가 나지 않아서 본사에 있는 경우고요. 그래서 공장이 상대적으로 분위기는 자유롭고 배울 것도 많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장면을 보고 계신 재경 부문의 팀장님들께서는 곽유수 대리님을 공장으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한번 네. 골라주시겠어요? 미래 인사이트를 바라보는 기업 전략실 내에서 신입 사원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유유하고 정말 간절하게 물어보셨어요. 네, 이건 정말 꼭 답변을 네, 해주셔야 될 것 해주셔야 같네요. 될 것 같아요. 네. 많이 궁금하신 질문일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신입사원으로 기업전략실에 입사했기 때문에 같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사실 입사하고 보니까 뭔가 조금 기우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기업전략실에서는
다양한 본부의 업무 그리고 다양한 경쟁사나 사내외 현안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갈 수 있도록 선배 사원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시고요. 당장에 뭔가 유의미한 정보를 내놔 이렇게 하신다기보다는 사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기아차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고민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게 차근차근 도와주신다는 점에서 신입사원들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저는 신입사원으로 기업전략실에 입사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 그 리더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좀 옆에서 들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경영회의를 진행하면서 그리고 운영하면서 사장님이나 본부장님들께서 고민하고 계신 부분 그리고 활발하게 토론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기아차의 미래 전략을 조금씩 이렇게 습득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굉장히 뿌듯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네. 차량 지능화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내부 교육이 많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네. 네. 일단 그룹사 교육은 기본적으로 있는 거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차량 지능화 사업부라서 IT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그룹 내부적으로 IT 교육은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족한 부분은 아주 자유롭게 외부 교육을 통해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듣기에도 차량 지능화 부분은 정말 교육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제 동기도 맨날 찾으면은 교육 같다고 하더라고요. 네, 교육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재경의 경영관리 부문은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경의 경영관리 부문은 세 가지 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경영분석팀, 해외법인관리팀, 원가기획팀으로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중에 경영분석팀과 해외법인관리팀은 성격이 조금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영분석팀은 본사의 목표 수익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고 해외법인관리팀은 해외법인들이 목표하는 수익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가기획팀 같은 경우에 조금 특수하다고 할 수 있는 업무인데 저희가 신차를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목표 수익성을 설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발을 다 한 이후에 수익성을 관리하게 되면 이미 비용들이 과대해져서 저희 회사가 원하는 수익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신차를 개발하는 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수익성을 관리해서 저희 회사가 원하는 수익성을 달성할 수 있도록 꾸준히 관리하는 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업무를 수행하면서 혹시 가장 보람찼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네, 가장 보람찼던 순간이라고 하면 이제 제가 맡은 신차가 출시가 되었을 때 이제 저희가 이제 영업 부문과 가격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재경 부문으로서는 이제 회사의 수익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을 상대적으로 높게 잡는 반면 영업은 이제 판매량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을 낮게 잡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를 통해서 적정 가격을 산출하게 되고 이것이 시장에 나갔을 때 실제적으로 판매량도 좋고 수익성도 좋을 때 가장 보람을 느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사가 판매하는 차량이 다른 회사 차량보다 더 나은 가치를 제공했다는 걸 볼 수가 있고 저희 회사가 그 차를 판매함으로써 더 높은 수익성을 가지고 와서 다시 그것을 재투자하여 고객들에게 더 나은 차량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다른 부문에서도 혹시 업무를 하면서 이때 정말 나는 보람찼다 하시는 분? 움찔움찔 하셨어요. 네. 너무 보람차고 마음이 뿌듯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네.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저희 기업 전략실에서 수립한 중장기 전략이 직원들에게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공표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기아차를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많이 들어봤을 디자인 경영이라는 것도 기아차의 미래를 굉장히 바꿔놨던 중장기 전략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앞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서 수립한 중장기 전략들이 사내의 모든 임직원들에게 전파되고 업무에 반영이 된다면 그게 아마 기획자로서는 가장 뿌듯한 순간이 아닐까 그렇죠. 싶습니다. 다음 질문은 광호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지금 아까부터 조금 소외받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네, 총무팀의 업무가 어떤지 한번 주원중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경영지원본부인데 총무 얘기를 너무 빼놓은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총무를 제가 이제 비유를 좀 생각해봤는데
각각 이제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앞전에 하셨던 분들이 회사의 뼈대를 구성한다면 그 사이사이에 기름칠을 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총무 같은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회사의 사실 엄마 같은 분들이죠. 뭐 간단하게는 직원 복지에 관련된 제반 사항들을 챙기고 뭐 팀 이름으로 보자면 저희 회사의 뭐 총무팀 그리고 관제팀이라고 해서 이제 사옥에 이제 뭐 저희 각각 지방 사업장의 뭐 매입이나 부동산 자산 관리하는 팀도 있고 뭐 보안을 관리하는 팀도 있고 어쨌든 이분들 없이는 이제 회사가 안 돌아갈 만한 일들을 이제 이분들이 맡고 계십니다. 네, 다들 총무팀 하니까 엄마 미소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끄덕끄덕. 들어주셨네요. 네. 다음 질문 한번 네. 골라주시겠어요? 이거는 또 빼먹지 않고 나오는 건데 문과생도 차량진흥화 쪽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실제로 저희 사업부에 문과 출신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고요. 뭐 지금 저랑 같이 일하는 사원도 문과 출신으로 지금 아주 잘 적응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공보다는 자기가 관심이 있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게 좀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문과생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네, 전략 기획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역량은 무엇인가요? 전공은 무관인데 우대하는 전공은 따로 없나요? 네, 전략기획 현직자분들의 전공은 다양한 편인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네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네. 네, 활발한 분이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전공이 아마 본인의 전공이 무엇이든지 좀 잘 살릴 수 있는 부분이 기획 업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 기업 전략실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뭐 경영이나 행정 업무 그런 전공을 비롯해서 교육, 심리, 뭐 어문 계열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리고 기계공학이나 아니면 기타 공학 계열도 굉장히 많으세요. 이런 것들이 업무 입사하는데 뭔가 제약이나 아니면 우대 사항이라기보다는 본인이 기아차에 입사해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강점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셔서 많은 다양한 업무와 팀들에서 빠르게 적응하실 수 있는 것들이 본인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엄소영 대리님은 조곤조곤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아까 채팅창에서도 전도연 닮았다고 기아 자동차는 얼굴 보고 뽑냐고. 전도연 씨가 이 방송을 안 봤으면 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은 우리 이준 대리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외국계 IT 기업들과 협력이 많이 이루어지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실제로 이제 저희 기아자동차가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많은 IT 기업들하고도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뭐 외국 기업들이 뭐 저희 회사들하고 많이 일을 하고 싶어서 많이 뭐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그리고- 실제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자면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핵심 역량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데이터 분석의 핵심 역량이라고 하면 일단 데이터 분석가들을 좀 보면 약간 수학적인 지식을 좀 많이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통계학이라든지 뭐 이런 아무튼 수학적인 것과 그다음에 이제 뭐 매트랩이나 이런 툴을 좀 돌릴 수 있는 능력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회사에서 일을 하려다 보면 기본적인 툴은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것 같네요. 네. 네. 다음 질문 한번 네. 주시죠. 인사직무에 합격하려면 어떤 경험을 강점으로 어필을 해야 되는지 우리 주원중 대리님이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사실 정답이 없는 얘기인데 이거는 네. 저기 계신 정광호 사원께 여쭤봐야 더 답변이 나올 것 같은 얘기기는 한데 제가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보다는 차라리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네.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고객 지향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서 이걸 삶에서 어떻게 녹여낼 건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제가 군대 가기 직전에 그 호텔에서 좀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르바이트 경험을 이제 나는 아르바이트 했다 뭐 이렇게 적은 거는 아니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안에 저는 이제 그 서빙하는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어떻게 여기서 내가 고객 지향성을 좀 발휘해 볼 수 있을까 고민을 계속 좀 하다가 한 2달 정도 아르바이트 하고 이제 그만두고 이제 군대에 가야 되는 시점에 그 호텔에서 2달 동안 일하면서 제가 눈으로 직접 봤던 문제점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사업장이 좀 더 바뀔 수 있겠다라는 제안 사항 그리고 직원들이 가지고 있던 뭐 소소한 불만들을 좀 모아서 그때 기억으로 제가 한 12장짜리 정도 되는 페이퍼를 썼던 것 같은데
사장님한테 이제 그동안 써주셔서 고맙다 인사드리면서 사실 이거 안 읽어보셔도 되는데 이제 경험해 보니까 이런 점들을 고치셨으면 좋겠다 해서 12장짜리 페이퍼를 내밀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이제 자기소개서에 쓰고 저는 이런 식으로 삶에 같이 제가 인사에서 필요한 가치들을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라는 얘기를 줄곧 했었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얘기 듣고 나서 사람들 막 나도 12장짜리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주원중 네, 일 선배님만의 예입니다. 뭐 이런 스토리인 거, 예. 거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만의 스토리를 찾아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차량 지능화에 입사하게 되면 바로 개발 업무를 수행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일단 저희 차량 지능화 사업부에 입사를 하게 되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분석 업무가 있고 뭐 클라우드와 같은 플랫폼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개발하는 업무가 있는데 뭐 서비스를 개발하는 팀에 배정이 되면 바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되고요. 근데 뭐 바로 개발에 투입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단계적으로 IT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이제 성장을 시키고 같이 이제 개발에 참여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채팅창에 이준대리님 잘생기셨다고. 저희 팀원분들이 접속해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이 자리에 잘생기고 예쁘신 분들만 모셨습니다. 네. 다음 다음 질문 질문. 드릴게요. 네. 재무관리 지원자는 CFA가 꼭 필요할까요? 후배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질문하는 건데요. 사실 자격증이 뭐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조금 될 수는 있으나 필수적인 건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CFA는 그냥 회사 오셔서 실무를 하시면서 따신 분들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냥 기본적인 재무관리 지식만 가지고 오히려 회사에 대한 애정을 더 보여준다면 그것이 오히려 취업을 할 때 면접에서 더 이점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방금 어떤 분이 곽규수 대리님 제 롤모델입니다라고 채팅을 올려주셨어요. 네, 꼭 합격하셔가지고 네. 롤모델과 같이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은 기한 분들은 평소 자기 개발을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하시는지 이거는 한 번씩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엄소영 대리님부터. 자기 개발 활동 이 질문을 보니까 왠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업무와 관련된 거 외에도 저는 요새 가장 느끼는 거는 뭔가 사내 기한 분들과 좀 네트워킹하는 게 굉장히 자기 개발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워낙 다양한 직무와 부문들이 모여 있는 회사기도 하고 굉장히 뛰어난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서 뭐 점심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업무 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아 직원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좀 뭔가 트렌드도 업데이트하고 이런 것들이 기획 업무를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모티베이션이 돼서 아마 여러분이 입사하시면 선배들과 좀 활발히 이렇게 의견도 교환하시고 뭔가 긍정적인 자극을 받으시면 자기 개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준 대리님. 네, 사실 뭐 저는 자기 개발이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IT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IT 분야의 특성은 이제 기술의 변화가 굉장히 빠른 게 좀 특징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하나하나 기술을 전부 다 깊게 공부를 하지는 못하고 그냥 뭐 기사라든지 그냥 IT 트렌드를 좀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재경본부에 있다 보니 회사의 수익성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요. 회사와 관련된 자기 개발이라고 했을 때는 저는 세계의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 금리, 환율, 뭐 유가라든지 이런 지표들을 주기적으로 이제 체크도 하고 이제 경기 순환의 성격이 강한 자동차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런 기사도 많이 챙겨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저희 회사의 수익성에 어떻게 직결되는지 많이 생각도 해보고 그런 걸 토대로 재경에서의 업무에 좀 질을 높여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저는 이렇게 다들 열심히 자기 개발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뭐 직무에 관련된 자기 개발을 딱히 하지는 않고 그냥 최근에 저 이제 옆에 제도 팀장님께 좋은 책들을 몇 권 소개받았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게 관점을 많이 기르는데 좋다고 해서 독서하는 정도고
사내에서는 저는 이제 좀 영어를 좀 못하는 편이라 이제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사내에 이제 그 어학 학습을 할 수 있는 센터가 있는데 예, 매일 일주일에 3번씩 1시간씩 해서 영어 학습하는 정도로 자기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사 내에 그렇게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말씀하신 네, 영어. 영어는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고 영어가 아니어도 이제 온라인 같은 걸 통해서 다양한 어학 강좌도 들을 수 있게 있고 뭐 말씀드린 김에 제가 이제 영어 공부도 하면서 저녁에는 이제 수영도 제가 잘 못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여유가 좀 생겨서 수영도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본사 지하에 있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시는 건지요? 예, 맞습니다. 약간 처음에 아는 사람 만나면 민망할 것 같았는데 꼭 그렇지는 네. 않더라고요. 네. 네. 네, 다음 질문은 차량진흥과 IT는 주로 어떤 팀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건 이준 대리님. 아, 네. 네. 오늘 그 차량진흥화 사업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클라우드나 빅데이터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팀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플랫폼을 갖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가들이 있는 또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발하는 서비스 개발팀이 또 따로 있습니다. 총 3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또 차량 진흥과 업무에서 전자공학 반도체 지식이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사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하드웨어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실제로도 저도 전자과 출신이고요. 네, 아무래도 하드웨어에 대한 지식을 밑바탕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좀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 기아차의 가장 큰 경영 화두는 무엇일까요? 네, 엄소영 대리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잠시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소견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지금 가장 리더분들 그리고 직원들이 많이 꺼내고 있는 키워드가 바로 내실과 유연입니다. 기아차는 지금까지 굉장히 글로벌 브랜드로서 급속한 성장을 해왔는데 이 성장을 유지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곽유수 대리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수익성이나 사내 내실을 다지는 그런 시기를 가져야 되는 것이 저희한테 좀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렸듯이 산업 전체 패러다임이 굉장히 바뀌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유연한 조직 문화와 사고방식이 모든 직원들한테 꼭 필요한 역량이고 이런 것들이 기아차가 가지고 가야 될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평소에 일하시면서 가장 힘드신 점이 어떤 게 있을지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재경 부문에는 어떤 점이 힘든가요? 네, 제가 오늘 이 방송에 오면서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여기 좀 있는 것 같아요. 재경본부라고 하면 되게 많이들 편견을 가지고 계신 게 야근이 엄청나게 많고 회식 문화가 빡세다 뭐 이런 편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뭐 입사 초기에는 야근도 되게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이제 쓸데없는 일들은 전부 없애버리고 최대한 52시간 내에 맞출 수 있도록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도 이제 200일 된 아기가 있는데 정말 집안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퇴근을 빨리 시켜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꼼꼼함을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숫자가 틀리면 안 되는 이제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신차를 출시할 때 가격을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제 저희가 혹시라도 이제 잘못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그동안 한 4년간 차량을 개발해왔던 많은 분들의 노력을 저희가 한순간에 좀 망가뜨려서 차량 판매에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마음의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다른 분들도 힘든 게 있으시면 솔직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이러한 점들 때문에 힘든 적이 있었다. 네, 비장한 눈빛을 하고 계시는 이준 대리님께서 네, 뭐 말씀해 회사 생활이 힘든 건 아니고요. 네. 일단은 사실 회사를 다니기 전에는 나 혼자만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만 열심히 하면 뭐 잘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막상 회사에 와 보니까 저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또 저희가 워낙
엄청 큰 대기업이고 또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좀 협업을 해야지만 되게 이게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협업하는 스킬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고 제 자신이 돌아보기에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뭔가 협업하는 스킬을 많이 좀 익혀서 오시면 좀 적응하시고 앞으로 또 발전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는 궁금할 수는 있는데 사실 내부에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학벌 스펙트럼이 넓은지 궁금하네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혹시 뭐 회사 다니시면서 학벌에 관한 좀 느끼신 게 있으신가요? 일단 저희 차량 진흥화 사업부는 IT다 보니까 뭐 학벌에 크게 신경은 안 쓰는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고 정말 IT를 좋아하고 관심이 있고 그런 열정이 있는 분들 위주로 채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실 때 고개 끄덕끄덕이셨는데 곽유수 대리님만 가만히 계셨거든요. 네, 혹시 뭐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네. 아닙니다. 저희 재경본부도 학벌을 크게 따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질적으로 같이 일하는 이제 재경본부 선배님들, 후배님들을 봤을 때 사실 학벌과 일을 잘하는 건 정말 무관한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만 기본적인 기본만 맞춘다면 일을 잘하는 것은 이제 자신의 노력과 공부하는 거에 달려 있는 거지 학벌에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지금 경영지원 부문에 질문이 올라온 것 같은데 네.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경영지원 부문의 커리어 패스는 어떻게 되는지. 뭐 사실은 이제 저도 입사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서 커리어 패스까지 운운하기에는 약간 뭐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답변을 계속 드리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좀 저희 경영지원 부분에 이제 잡들이 많아서 편향적인 답변을 좀 드리는 것 같은데 짧은 시간에 아는 만큼 간단하게 그 각 직무별 커리어 패스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인사 쪽에서는 저 같은 이제 주니어급에서는 인사에서 기본적으로 거쳐야 하는 이제 기초 업무들을 익히고 대리 과장급이 되면 실무 책임자로서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더 그 위 상위 포지션으로 가면 인사 기획이나 어떤 제도를 만들어내거나 조직 문화에 대해서 좀 더 깊게 결정하거나 뭐 이런 이제 일들을 하게 되죠. 교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초년차인 이제 교육 기획을 직접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교육 운영이나 뭐 이런 쪽에 좀 방점을 두다가 이제 연차가 찰수록 실제 교육을 기획하고 아예 교육 과정도 이제 만들어 보는 뭐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재경 부문인데요. 재경 부문 지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올려주셨어요. 네, 저는 대학생 때부터 계산하는 걸 좀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때부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자취를 할 때 월세를 할 것이냐 전세를 할 것이냐 뭐 대출을 얼마를 받을 것이냐 혹은 뭐 부모님에게 손을 벌릴 것이냐 알바를 할 것이냐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제가 가장 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무엇인가 스스로 계산해보는 그런 연습도 되게 많이 했고 이런 걸 실제 면접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정확한 뭐 재경에 딱 맞는 거라기보다는 실생활에서 정말 재경적인 마인드를 많이 연습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지금 보통 퇴근은 몇 시에 하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누가 이준 대리님부터 네. 답변을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선택적 근무제 도입을 하고 있어서요. 뭐 7시 4시가 있고 8시 5시, 뭐 9시 6시가 있는데 저는 주로 이제 좀 아침 일찍 와서 일찍 가는 걸 좀 선호를 하는 편이어서 7시, 4시 위주로 좀 저는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4시에 퇴근을 하시면 보통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나요? 네. 일단은 여기 가교수 대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이제 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주로 육아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분들은 네. 일도 열심히 하시고 끝나고 집에 가셔서 가정적인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부, 2부, 3부 모두 다시 보기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다시 보기는 추후에 공지된다고 하니까 기안 2018.com 및 기아차 인재채용 유튜브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네, 그리고 다음 질문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전략팀에 들어가려면 자동차 업계에 관한 지식이 많아야 할까요? 아무래도 자동차 회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네. 같습니다.
약간 밝히기 창피하지만 저는 입사해서 운전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오. 그만큼 자동차 자체에 대한 뭔가 완벽한 지식을 갖추고 입사를 한 건 아닌데요. 기아 자동차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인 건 맞지만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기능이 있고 여러분들도 준비하면서 아시다시피 더 이상 자동차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아 자동차가 앞으로 펼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범위나 아니면 미래 혁신 기술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물론 자동차 덕후들 굉장히 많습니다. 기획 업무에도 그렇고 다른 부문에도 그렇지만 차를 다른 사람만큼 모르는데 하는 걱정에서 기아차 입사를 주저하시는 거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은요. 또 재경 부문인데요. 재경 직무 지원하려면 관련 지식 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 궁금해하세요. 네, 아까부터 이제 자격증이나 이런 지식에 대해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관리에게, 원가에게, 재무에게, 중급에게 원 정도만 알아도 그 정도만 알아도 제가 봤을 때 업무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요. 오히려 이제 그런 기본적인 지식들 말고 저희 회사에 이제 한 5개년치 정도의 재무제표를 보면서 과연 회사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 회사의 수익성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차라리 이렇게 기하에 맞는 지식을 쌓는 게 면접에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올라오는 게 나이 제한이 있나요?라고 물어보세요.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네.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기아 자동차는 연령에 따른 제한이 없고 마찬가지로 이에 따른 불이익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능력 있는 분들만 오시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AI 자소서에 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기서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다른 회사 지원서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그런 불성실 지원자나 어떤 해당 자소서에 나만의 어떤 특유 문장 이런 것들을 부각시켜서 평가위원들이 자소서를 평가하는데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지 AI를 통해서 너 합격, 또 불합격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질문에 네. 계속 답변을 해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후루룩 지나갔어요. 혹시 아쉽게 한마디 더 하고 싶으신 분 계시나요? 이 말은 꼭 준비해 와서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 네, 또다시 움찔 하신 분이 계신데요. 네. 옴세영 대리님. 네. 혹시 약간 지금 이 자리에는 다 현직자로서 앉아있지만 지금 이 채팅창 너머는 다 굉장히 조마조마한 마음의 지원자들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운명을 믿는 편인데 기아 자동차랑은 어떤 연이 닿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말씀하셨듯이 AI 자소서 같은 것도 다른 기업 지원하듯이 그냥 무턱대고 지원해서 기아차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 이 회사는 어떤 곳일까? 이 회사에서 내 미래는, 이 회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라고 고민을 했더니 정말 약간 좀 운명적이게 연이 닿아서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도 기아차의 미래와 본인의 미래 이런 것들을 좀 매칭시켜 보면 굉장히 앞으로는 내년에는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시는 사이에 재경 직무 관련해서 또 질문이 들어왔어요. 광우 씨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재경 직무에서 원가 관리 부문의 현장 관리자들과 접근하는 일들이 많나요? 그리고 원가 관리 부문 직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몇 팀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원가 기획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현장 관리자들과 접근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은 이제 실제 공장을 얘기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공장에 있는 현장 관리자들을 접근하는 일이 많다고는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비용을 짓게 하는 관리하시는 분들, 그분들과 이제 비용을 짓게 돼서 나온 그 결과들을 놓고 과도하게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집어내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목표를 주어서 이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한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투자비에 있어서도 저희가
그 집계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투자비가 얼마 정도 나올지를 이제 저희한테 자료를 제공해주면 저희가 이제 논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부분들이 좀 과하다. 그러면 이 부분들을 좀 걸러내고 최대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하지는 않되 고객들한테는 이제 문제가 없는 수준에서 이제 원가를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그러면 질문. 간단한 질문인데 어떤 후배가 들어왔으면 좋겠는지 간단하게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경영지원 부문의 주원중 선배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이거야말로 답이 없는 또 질문인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입장을 좀 바꿔서 그러니까 나라면 어떤 사람하고 일하고 싶은가. 근데 각자마다 나는 이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매력으로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잘 찾으시면 아마 이 질문 주신 거에 의도하는 많은 답변이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마음이 따뜻한 후배분하고 일하고 싶습니다. 뭐 기술이야 뭐 알려주면 되고 능력이야 키우면 되지만 좀 마음이 따뜻하거나 이 사람의 인성은 제가 뭐 전달해주거나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오래 일하려면 무조건 마음 따뜻한 분하고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저는 회사에 기아라는 회사에 애정이 많은 분들이 꼭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질문들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자격증, 지식 이런 거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와서 충분히 배울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가끔씩은 힘들 때도 있는데 그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건 회사에 대한 애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회사에 대한 애정이 있을 때 이게 정말 내 회사라는 관점에서 일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회사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애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후배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준 대리님을 콕 집으셔가지고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스마트카 서비스 직무에 통신 지식이 필요 지식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응용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통신기술이라고 해서 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좀 난감한데요. 전공적인 용어를 써야 될지 아니면 좀 쉽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가 좀 고민이 많은데 네. 일단은 뭐 통신기술이라고 하면 그냥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차량하고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간의 통신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기반이 되는 뭐 이동통신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TCP/IP 이런 간단한 좀 기술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자소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AI 자소서 분석 관련해서 자소서 쓰는 팁 그런 팁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사실 AI 자소서라고 해서 뭐 쓰는 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네. 본인이 그동안 경험하고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지원 직무에 어떻게 이게 이용될 수 있을 건지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채용팀에 일하다 보면 많은 분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게 어떻게 해야 제가 이 직무에 어필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본인에 대해서는 그 누가 아니고 내가 가장 잘 아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의 강점들이 이 직무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본인이 스스로 이제 고민을 했을 때 자신만의 고유한 얘기가 나올 것 같고 네, 그랬을 때 이제 꿀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제로 자소서를 쓸 때 기업명 틀려가지고 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전 들었거든요. 얘기하기 조심스럽긴 한데 네. 저희 회사에 지원하신 분이 현대자동차에 입사하게 되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써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네, 조심해 주시기를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예비 기한 분들은 이 점은 꼭 유의하시고요.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쓰시면 많은 분들이 합격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해주신 키안 여러분 그리고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 정말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만의 생각은 아니겠죠. 네.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언제 기아차 직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시는지 네, 이준 대리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실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해외나 어디 나가시면은 한국 사람을 만나면 유독 반가우시잖아요. 뭐 저도 동일하게 해외에 가끔 여행이나 출장을 갈 일이 있는데 나가서 기아 자동차가 돌아다니는 걸 보면 아 내가 이렇게 어느 정도 기여는 하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이 들 때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엄소영 대리님께서 이준 대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경험은 정말 전국 그리고 글로벌 뭔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기안들은 다 느꼈을 만한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특히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그 차를 운전하고 안전하게 운전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또 즐겁게 어디론가 그 기아차에 타서 이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뭔가 벅찬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기아차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우리가 어떤 가치를 전달하고 싶은지 이런 것들을 계속 리마인드하게 되는 계기여서 항상 뭔가 고객님들을 보면 뿌듯한 감정이 네. 들곤 합니다. 이런 류의 공통 질문하면 이제 뒤로 갈수록 부담이 그렇죠. 조금 네. 가중될 것 같은데요. 네, 겹치지 않는 내용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앞에서 많이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변에서 차 정말 잘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물론 좋습니다. 근데 재경본부다 보니 그 잘 팔리는 차종이 수익성이 좋을 때 정말 뿌듯함을 느끼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고객들을 만족시키면서 판매량도 늘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로 저희 회사가 미래에 더 나은 차를 만들기 위한 재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을 때 그것을 다시 오롯이 이제 고객들한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기아자동차라는 회사가 존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판매가 잘 되고 또한 수익성이 좋을 때 그때 가장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답변하시는 동안에 제가 맨 뒤라서 사실 내용이 다 겹쳤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생각해봤는데 그렇습니다. 너무 자주 막 자부심을 느끼면 그거는 제가 볼 땐 그건 병인 것 같아요. 심장병이에요. 그 정도면 네. 그럴 수는 없는데 제 업무 기준에서 생각해 보면 가끔 이제 그 인사 업무하고 관련된 데이터 작업들을 하다 보면 저희 엑셀에 쭉 줄이 나오는데 3만 5천 줄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 말은 이제 저희 직원이 3만 5천 명이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 없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내가 뭔가 하는 일이 지금 이 3만 5천 명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군다나 저희 4인 가족을 생각한다고 하면 뭐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되는데 이 사람들의 삶에 내가 뭔가 관여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좀 자부심을 느끼곤 합니다. 네. 자, 지금 너무 걱정을 하시면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아까 AI 시스템 얘기를 하다가 네. 혹시라도 자소서 전체에서 한 글자가 틀리게 된다면 그거 하나만으로 서류에서 불합격할 수 있냐고 되게 걱정스럽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AI 서류 전형은 서류 평가를 보조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고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불합격시키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실수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럼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희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실수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실수는 그 실수를 통해서 불합격을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이니만큼 저도 어쨌든 오늘 3시간 동안 했는데 네. 회사를 다니면서 어떤 자부심을 느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싶네요. 네, 아까 주원종 선배님께서는 뭐 자주 자부심을 느끼면 병이 아니냐라고 했지만 저는 병에 걸린 것 같네요. 네. 사실 뭐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우리 회사의 자동차가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자부심이 들기도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선배님들 모시고 그리고 지원자분들과 소통하는 이 자리에서 가장 큰 자부심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 지금 이 시간 뜻깊게 만들어주신 여기 계신 선배님들 그리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많은 질문 올려주신,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그 유튜브 채널에 기아자동차 채용 채널에 가시면 다시 보기가 가능하시니까 못 보신 분들은 가셔서 다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시 채용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광원 씨가 마지막으로 한번 네. 정리를 해주세요. 지금 내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공고 마감이 시작되는데요. 상시 채용의 대부분의 공고들은 내일자로 마감이 될 것이고 국내 영업은 13일, 그리고 사업관리본부는 14일, 고객경험본부는 16일, 정기공채는 17일 2시에 마감되겠습니다. 마감 시간은 2시로 동일하니까요.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직무에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것은 상시 채용뿐만 아니라 정기 공채도 같이 포함해서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자리 아쉽게 거의 끝나가는데요. 네. 못다한 얘기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기아자동차 채용을 입력해 주시고
네, 1대1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시부터 달려왔는데요.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갔어요. 네. 현직에 계시는 선배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이해가 쏙쏙 잘 될 정도로 우리 예비 키안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것으로 키안이 되는 지름길 2018 기아자동차 온라인 채용 설명회 시크릿 K 라이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키안 여러분, 화이팅입니다.